그러면 지금부터 강범석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성 동장님의 인사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자 일동장 손진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님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 향상과 편안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범석 소총장님이 가자일동 방문을 주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사오니 많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강범석 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원 가자 일동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삼순 할머니 경로당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대열 신령 1차 아파트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명 신령 2차 아파트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상용 3령 아파트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승희 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순석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창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옥자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성대 거자일동 예비군 동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희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호 전 동정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대 전 주민자치위원회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영길 전 방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순 전 통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문일 가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체와 지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동 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명수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윤 통장 자율회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재 새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문자 새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래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신 방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경숙 부녀자율방광대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명재 564 합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병길 수아린 인천 서구 지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동 단체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초에 세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일동 박지원 회장님 갔다 나오신 분, 그리고 한명수 의원님 갔다 이제 일동의 자댕 제장님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뭐 이따가 아마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은 뭐 저하고 주로 얘기하시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아마 정초기도 하니까 우리 시의구인들 세배 좀 받으시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시의구인들 이제 덕담하는 제 인사 시간은 우리 시의구인들 덕담하실 시간으로 좀 하고 저는 좀 이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동석 선장님의 가자일동 방문을 내일 환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크게 전하고자 왔습니다. 우리가 봉화초등학교가 정말 힘겹게 봉화초등학교를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이 교육청의 교육감이 정말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가자 일동의 유일한 공공기관 바로 봉화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지켜내는데 촛불을 무려 한 8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계시고 또 주민들 같이 동원해가지고 애써주신 우리 서구의 의원님들과 또 우리 이지아 봉화초등학교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봉화초등학교 학부모님과 또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봉화초등학교는 우리 가자일동에서 영원히 가자일동에서 둥지를 트고 또 우리 가자일동이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재개발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열심히 가자일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의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선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지역 발전, 가자일동을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찬입니다. 여러 외국계 청장님들 잠시 뒤에 또 대화의 시간에 많은 이야기 나눌 것 같고 그 시간도 많이 지내서 새해니까 한 절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력자 의원입니다. 고사성어의 말씀 중에 보면은 경인경지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봉화초등학교 정치와 또한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고도 제한 이러한 문제를 큰 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저와 함께 가자일동을 방문한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일현 충무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재현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방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일성 도로팀장입니다. 홍성호 뺄수 없잖아요. 서울수. 가자일동은 고향 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자일동 2010년도 주민권리상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을 건의하셨는데요. 9건이 완료됐고 추징 3건, 불가가 4건입니다. 먼저 한명수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첫 번째 고도제한 해제 요청권은 신고 제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 상향이 필요한데 이는 인천시에서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쌍마트 아파트와 북계천, 감중공원 앞 북계천 이면도로 주차장 위반 요청권은 행정 절차를 당연히 진행해서 올해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30 도시 기본계획상 가자일동 일부 중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 변경 관련 세부 설명 요청권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자일동의 주거 비율 증가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중공업지역 0.14km제곱미터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2030 도시계획 기본에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요. 대상지 용도 정비는 4단계 개발구역 구역으로 2026부터 2030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양광일님께서 건의하신 쌍마아파트 당장 장민원골 제거 요청권은 2010년 5월 2일날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민원골을 제거한 지역의 보도블록 공사 요청권은 2016년 5월 17일 아스콘으로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도현님이 건의하신 홍기연립 안전점검 결과 위험 건물 지정에 따른 관리 요청권은 동권 해당 건물 유지관리 의무자인 개별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고요. 안전점 결과와 함께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좀 당부를 좀 한 상태고요. 공공부문의 시설 보수사항은 입주민들께서 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사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군수님께서 건의하신 가자일동 108-54 세아빌레 앞 가로등 보수 요청권은 건의제 입회하에 가로등 주 내 경관 조명 미정 등으로 확인되었고요. 자재 수급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박용림님이 건의하신 골목 안쪽 간판 정비 사업 진행 여부 확인 요청권은 대법원에 인접한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도부지 사업으로 2015년도에 사업이 좀 완료되었고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목 안쪽 거리정화 요청권은 2010년 2월 자진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추가 위반 시 행정처분할 것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해서 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상근님께서 건의하신 제2고가 근처 요란 번호판 차량과 번호 없는 차량의 주차 문제를 해결 요청권은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개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진님이 건의하신 관내 일반 통행로 지정 요청권은 관계기관인 도로교통공사와 기술 검토한 결과 위해차로 확보가 좀 불가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교통의 흐름에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자 건강진흥센터에서 다문화 언어 지도교실 개설 요청권은 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의 방문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센터에서 교육 희망자 주거 지역 근처에 학교, 유치원, 지원센터 등과 사전 협의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텃밭 등 가꿀 수 있는 미니 공원 건립 요청은 현재 저희 구 재정 조건상 신규 공원의 지정 및 조성은 좀 어려운 시스템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지양님이 건의하신 공공주차장 건립 등 주차공간 확보 요청권은 가자동 139-3번지 외 1필지 홈플러스 1원에 노회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도 본 예산에 70억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1월 실질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4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정은아님이 건의하신 가자동 142-41 아울렛 마트 등 일대 상점 앞 물건 적치 단속 요청권은 2016년 2월에 자진정비 처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추가 위반 시 행정처분할 것은 고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자일동 자율방문대 초소와 이불 수거함 제거 요청권은 의류 수거함을 이동 조치 완료하였고 의류 수거함 설치자에게 수거 및 관리를 철저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원장 한명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동네를 찾아주신 강범석 서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박성희 시의원님, 문준석, 이영창, 전옥자 서구의원님께서도 바쁘신데도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또 구정업무에도 항상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동네를 위해서 찾아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관내 경로당을 가끔 방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박지원 회장님 경로당도 제가 가지만 또 할머니 경로당 또 쌍마 아파트를 비롯한 사설 경로당을 가끔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중식 시간에 경로당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점심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는 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밥 한 공기에 콩나물국 하나, 김장김치 하나를 가지고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주리식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좋기 때문에 참 김치 한 가지라도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도 반찬이 두세 가지 정도는 돼야만 이렇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면서 간략한 식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스 담당자한테 물어서 이제 그 현실을 물어보니까 사설 경로당은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을 빼고 한 25일경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00원꼴로 이렇게 운영비가 이제 되는데 우리 경로당에 제가 보면은 20명 내지 한 4, 50명 우리 박재원 회장님 경로당은 하루에 한 5, 6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 배나 어르신들이. 그리고 나머지 사설 경로당은 20명에서 한 3, 40명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모이시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15,000원 정도는 이렇게 해야만 좀 돈을 이렇게 축적을 시켜서 밑반찬이라도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밑반찬이라도 만들어서 반찬까지를 두세 가지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재정이 참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효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초등학교 폐교반대 투자위원장이었던 이지아는 고등복지협의 제1위원장과 참여했는데 위원장을 기임하고 있고 아무튼 정윤영 4년 제 첫 방문지가 우리 부총장님 가려질 때라 해서 더 반가웠대요. 얼굴 좋아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동아초등학교 관련해서 아까 시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많은 수고를 동원해 주신 우리 부총장님 위한 공무원들 또 의회 차원에서 오신 또 학부모 주민 여러분들 다시금 마이크 잡은 김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일동에 체육시설이 없죠. 있다 하면 어린이 감중공원 내에 조그만 농구장 또 족구장 병행한 그런 빈티지한 이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12,000, 13,000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일동의 체육시설이라고 달랑 그거 하나입니다. 또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좀 몸도 푸르시라고 하는 수종의 어떤 기분이 있지만 뭐라 그럴까 빈약하고 열악하고 촉박합니다. 이 자리가 없어요. 저기 이렇게 보니까 공원 부기 내 아니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항상 이용하는 공간인데 고속도로 IC 밑에 빠져나오다 보면 우측에 숲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정자도 있고 벤치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좀 투척되고 남부되고 또 현수막이 그쪽에다 무단 투척을 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쓰레기장화되어 있는 숲입니다. 근데 우리 가자일동은 그런 장소 보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딱 뜨다 보니까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자가 있고 팔각형 정자가 있고 벤치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을 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설물인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고 여기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가보신 적? 없죠? 없어요. 그게 숲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다 족구장도 좀 설치 좀 해주고 배드민턴도 한번 하려면 뭐 없는 학교에 그냥 체육관 공개 좀 해달라고 하면서 좀 싸움하는 동네도 있는데 그런데도 배드민턴장도 좀 해놓으면 이게 많이 접근성도 있고 사람들의 우리 지역을 물론 버스 노선은 없겠지만 걸어서라도 운동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소유권이 문제 제가 한번 우리 전 가신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펜스 도로 폭에 있는데 그게 혹시 도로공사 땅이 아닌가 혹시 있다면 자원 그 관리공사에서 그걸 한번 풀 수 있는 숙제를 우리 관에서 좀 해주면 어떤가 하는 의혹이 좀 싶었습니다. 다음 주소는 가정로 8번길입니다. 여기 옛날 영창 앞에 자리에 고속도로 편으로 가정로 8번길 19호 건물 라인에 있는 그 숲입니다. 거기에 벤치도 있고 청사도 있는데 정자도 있는데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 한번 올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 총무를 맡고 있는 김봉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안 내고요. 아주 구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지금 한 2년 되셨나요? 그 2년 동안 구청을 운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냥 구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서구 공무원들 근무 자세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 100점! 100점이래. 그것도 답을 못 하세요? 내일은 구청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고요. 저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 저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네네. 제가 시간을 때우려고. 예. 아니, 구청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그냥 듣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하위 규제가 한 3,000가지가 이상이 된대요. 우리 의원들도 계시고 부총도 계시지만. 제가 4년 전에 포차를 한번 차릴까 하고 퓨전업체를 한번 차릴까 하고 포차를 하면서 이벤트용으로 노래방 기기를 하나 놓을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서 구청에다 냈더니 그거 반려당했어요. 허가를 반려당해서 그날 제가 포차를 못했는데 요즘 경제 하잖아요. 여기 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퓨전업체도 좀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좋겠는데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그 정도는 좀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에도 되게 소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것만큼은 이렇게 해주시면 경제가 조금 서구 경제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수 위원장이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하다 보면 첫째는 하나는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의 제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 우리 박주현님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삼는 기준은 그분이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소득 기준을 갖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라 평균치에서 봐서 지금 대체로 보면 평균치의 절반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기초수급 대상자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경로당 같으면은 조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도 막 고민이 되는 게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맞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괄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는 인천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인천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입니다. 현재 기준은 면적이 첫 번째 기준이니까 인원수가 기준은 안 됩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왜 똑같냐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인원이라는 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 시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회원 명부하고 실제로 오시는 분하고 꼭 같다고 보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운영비는 사실 이제 중식비에 활용된다기보다는 공과금 용도로 해가지고 전기, 난방, 수도 요금을 내는 용도로 하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얼마씩 회비를 걷어서 그런 식사를 하시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같이 식사하셨을 때 봤다는 그 식사 내용들 다른 데서도 봤고 사실 저도 우리 가자활동 경로당에 가서는 여러 번 밥도 먹어봤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지라는 게 복지 대상 개개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경로당 전체를 해가지고 어떤 복지 정책을 새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늘리는 거는 우리 서구에만도 현재 24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천시 전체에 거의 한 1000개 이상의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만 올라가도 전체적으로 아마 시가 좀 예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이나 기관에서 기탁해 주시는 이제 양곡 쌀을 저희가 경로당에 나눠드리기도 하고 주변에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나 개인들을 넷세나씩 연결해가지고 후원을 하도록 하는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들이 그게 꾸준히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좀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 제 이름으로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요청을 하는데도 그때 잠깐 오다가 또 끊어지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저희도 구청에서 최대한 찾아서 했는데 일단은 어려우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의 기업인들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조금 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에서도 조금 더 지역의 어르신들을 좀 모신다는 차원에서 같이 좀 힘을 거들면 조금씩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우리 각 자선단체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특히 그런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상황을 감안해서 좀 차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아 위원장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는 좀 생소한 자리여가지고 이게 땅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임대 계약을 맺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접근성에 관한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한번 그 위치를 확인해서 또 들어가서 간단히 우리 국장님이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장이 들으셨는데 들어서 담당 과장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우리 동장을 상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땅의 소유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 접근성 면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 건가 한번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홈플러스 옆에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너무 떠들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올해 안에 보상 협의가 잘 끝나면 그 자리에 일단 그 땅을 일단 확보를 할 겁니다. 확보에 대한 이유는 서구가 생각보다 땅값이 좀 비싸요. 그리고 조금씩은 계속 올라갑니다. 너무 시간이 가면은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올해 안에 어떤 시기는 저 땅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는 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산으로 보면은 100면 이상이 나오는데 주간에는 아마 유료가 돼야 될 겁니다. 그걸 무료로 개방해 놓으면은 여기 주민들 걱정하는 대로 주민들 차가 아니라 좀 엉뚱한 차들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간엔 유료고 야간에는 이제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이제 퇴근하시고 오는 주민들이 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작년도 질의사항 답변하시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감수공원 앞길하고 쌍마 아파트 뒷길에 그 주차장을 유료로 바꿔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우리 주민들 차가 아닌 차들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 거로 좀 파악이 됩니다. 아마 유료화를 하게 되는 거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얹히려는 게 아니고 그 무단히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차들을 조금 밀어내기 위한 건데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은 좀 우리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은 좀 주차 문제가 나지 않겠나 싶은 게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땅은 아까 말씀드린 홈플러스하게 그 땅은 장기적으로는 가자 일동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본 안은 좀 수립은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가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그 자리가 뭐 어린이 도서관 용도로도 이중 지정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체육시설을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주민들 요청을 다 수렴해서 그 땅을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보석 총무님 말씀하신 건 뭐 제가 재정수를 매기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그 대학 학적으로 하면 A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요즘에 서구청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뭐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훌륭해가지고 문제만 던져주면 바로바로 답을 찾아내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일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분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는 A 100점쯤 된다. 우리 저는 점수라면 90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채워주시면 더 훌륭한 직원들이 되는데 결국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뭐 지적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맙다는 얘기나 잘하고 있다는 격려가 또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이렇게 이뻐도 해주세요.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들딸 같은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또 손진승 동장이 이제 최근에 왔어요. 지금 갑자기 오자마자 이거 뭐 구청장 연두 방문한다고 해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또 되게 먼 데 있다가 왔어요. 그 서구의 북쪽 끝에 있다가 남쪽 끝으로 왔어요 지금. 근데 우리 손 농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딴 거는 말씀드릴 게 없고 뭐가 가장 훌륭하냐면은 이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려고는 하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술을 잘 마셔요. 그거만 빼놓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게 없을 걸로. 뭐 좀 낯을 좀 가리긴 하지만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새로 공장에 오셨으니까 우리 저 터줏대감 주민 여러분께서 좀 잘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문해 주신 뭐 규제에 관한 거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양해를 구하는 건 절대 이건 우리가 책임이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 구청의 공무원들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이행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법을 넘어서거나 법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해서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안 돼요. 특히 하위직, 실무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재량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본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 모르지만 우리 실무관들 9급, 8급, 7급 공무원들 얘기하면 막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규정만 규정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8급, 9급, 8급, 7급, 심지어 6급까지 이 실무 공무원들이 자기가 재량권을 가지고 그거 해줄게 말게요 하는 순간 거기서 부패가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위직 실무 공무원들은
그냥 답답해서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원칙에 맞게 하는 거고, 그거를 보완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 우리 국장님들, 조금 더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오랫동안 공직 경험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저하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뭐 그래도 우리가 이게 법을 어기거나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우리는 법 안에서 법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법이 그 네가티브입니다. 몇 가지 빼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거는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이게 느려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이나 기업들의 발전을 법이 발목을 잡는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개선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좀 건의를 하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게, 우리가 푸드트럭 사건 때문에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푸드트럭을 하나 이제 허용을 하는데 푸드트럭과 관련된 법이 9가지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도로법, 공원법, 주차장법, 거기에는 다 푸드트럭 같은 업종이 안 된다는 규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다 국회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개정해서 푸드트럭은 되는데 그거를 개정하고 나면 다른 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해가 충돌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사실은 지금 푸드트럭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법이라는 게 권력자들이 지 멋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법으로 억제하는 게 원래 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약간 좀 역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완화가 대세인 걸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우리 뭐 국민권익이나 어떤 저 국회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은 어떤 규제는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규제가 너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자 일동이나 저쪽 뭐 검단 쪽 가면은 공장들이 막 들어오는데 요건을 갖추면 우리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공장에 들어오면은 당장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수도 있어요. 먼지가 나는 수도 있고 냄새가 나는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은 화학물질이 공기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규제 완화로 너무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제 완화가 꼭 100% 좋은 쪽으로만 가지는 않더라라는 게 이제 경험상 그렇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예. 먼저 저희 동을 찾아주신 구청장님,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저희 동에 고도 제한이 각 통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통은 고도 제한이 뭐 몇 층까지도 올라가고 어느 통은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통은 언제쯤 그게 풀릴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차장에 관련된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그 가자일동에는 그 본부에서하고 이 신동상가 사이에 거기 한 800여 평 되는 그 육심이라는 그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문수석 의원이 그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동해 주차장이나 뭐 관광 증진을 좀 노력하고 계신데, 구청장님을 비롯해 구청에서도 지금 많은 협조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뒤를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요거 부지를 매입하는 그 자금까지는 뭐 확정 상태로다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을 구청장님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해서 우리 동네 이거 좀 우리 수건 상황이니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고도제한 관련된 지금 뭐 그림도 없고 지금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나온 질문이고, 여기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주거 지역도 있고, 준공업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한명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용적률 같은 거를 좀 상향시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제안도 했었고, 근데 이거는 임의로 우리가 그거를 막 특정 집이나 요거 작은 범위를 할 수는 없고요. 조금 넓은 범위로 도시계획을 다시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기본 틀이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사업 관련 용역을 통해서 고속도로 양 측면에 어디까지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도시계획이 2025, 2030 이렇게 5년 단위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는 뭐를 넣겠다라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계획이 진행되는데 현재는 2030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지역의 준공업 지역의 주거지 확장 문제는 아마 2020년쯤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그게 궁금하신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건데 이게 규제에 걸려서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거는 그 건을 가지고 한번 오시면 그 건을 가지고 저희가 당장 되고 안 되고 문제하고 장기적으로 언제 어떤 것까지 기다리면은 답이 명확해진다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엔 조금 광범위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작년에도 그게 원래도 돼 있는 거 몇 년째 진행 안 되는 거를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걸 하기로 확정을 한 거고, 올 예산에 매입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설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상반기 중에 이제 매입 협상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막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는 어찌됐건 우리가 이게 매입 협상 과정에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건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이미 소문 다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대로 하면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으로 이게 토지 소유주가 여러 명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분하고만 잘 협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면 1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평면 주차장을 둘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넣는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쭉 길게 설명드린 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몇 층 건물을 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구상하는 정도만 보더라도 200억 원 이상,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될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어떤 시설을 넣는 게 국비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고 시비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지 좀 판단해야 될 거고요. 이 지역의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수렴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그래도 더 많이 환영받고 다수에게 이익이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도 판단을 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당연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약속을 한 바이고, 저는 이미 우리 구청에도 안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가 돼 있고 그래서 진행되고, 건축비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이거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 그림 저도 안 떠올라서는데 국민체육센터권 한번 얘기 한번 드리죠. 인구 50만 넘으면 국민체육센터를 시비든 국비든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있다는 거를 파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50만이 넘었으니까 체육시설은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공간과 그런 확보성의 문제인데, 이왕이면 청라나 검담보다 검암 쪽보다 이쪽에 구도심이라고 항상 떠들고 있는 우리 가다, 성남, 신안, 원천, 불쌍히 좀 어여삐 봐주셔서 그런 규모의 시설이 있다면 이쪽으로 주의를 좀 신경 써주시려고 하고요. 그러면 가다일동, 아까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신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그게 말에 어떤 여기는 조금 안타깝고 좀 측은지식으로 하는 심정인데, 그만큼 이쪽 지역이 좀 외졌잖아요. 물론 그런 시설과 규모는 접근성과 주민들의 이용도 많이 보긴 하지만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능한 지역, 홍남도 괜찮겠네요. 하여튼 그런 체육시설이 하나 오면 고속도로 건너가지 않고도
충분히 이쪽에서 식입수를 주민들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검암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정도를 지으려면 당시 기준으로 그게 한 90억 원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이제 지금 뭐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싶은데 국비 지원은 그 중에 한 20, 30% 이상은 안 옵니다. 어차피 그 중에 70, 80%는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그렇고 이 동네 여건상 아마 뭘 짓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평면에서 한 2, 3층 정도는 주차 타워시고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머지서는 뭘 추가하는 게 좋을지 뭐 말씀하신 체육센터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그게 가능한 여부하고 예산 수급 문제하고를 다 포함해서 그런다는 얘기고 그 얘기 포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또 하나는 뭐 굳이 가자 일동을 너무 불쌍하고 어렵고 어비 봐주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필요하면 내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뭐 누가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필요하니 해달라고 당당히 얘기를 하시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초부터. 아니 그거는 워낙에 가자 일동이나 성남동 지역은 그런 거를 뭐 안 해주려고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청라나 검단 같은 데 신도시를 만들면 그건 사실은 구나 시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사실은 그 시설에 대한 건축비는 그 동네 아파트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분양가에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라나 검단은 아직은 아닌데 청라 같아서 주민들이 왜 우리 거 갖고 하냐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낸 분양가 속에는 아파트를 지역한 건설사가 LH공사로부터 땅을 산 토지가가 있거든요. 그 토지가 속에는 조성비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낸 분양가 속에는 거기 들어가는 공원이나 체육관 건립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라 뭘 자꾸 만드는 거는 거기다가 우리가 시나 구 예산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 시행자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국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사실은 돈도 문제지만 가자동 흥남동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짓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좀 넓은 땅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주민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좀 봐주시느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요 언제든지 저하고 어떤 식이든지 필요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오늘 1년에 한 번 보는 연두 방문을 통해서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여유있게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오던 거니까 이런 식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건 사실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우리 군수님이나 구청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뵙기가 어렵죠. 근데 요즘 구청장들은 아무데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1년부터 격식을 갖출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니까 제가 우리 주민 여러분께 세배 드리러 왔다 생각하시고 세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답변 듣고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물어보시고 또 다른 자리에 뵙도록 하고 말씀 주신 거나 말씀 안 주신 것들 중에서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은 제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나라가 좀 시끄럽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에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에 맡겨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